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것 같은데요. 글로벌 시장이 정말 해피하게 마감됐습니다. 특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연휴 직전 거래일에 오후 2시부터 코스피 시장에서 슈퍼 파생개미가 외가격 콜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했던 거 제가 수요일 마감 영상에 올렸었는데요. 역시 코스피 파생개미들은 그야말로 슈퍼개미로서 시장도 정말 잘 보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우리 시장이 최소한 오전 30분 동안은 제법 큰 상승을 할 것 같고요. 자, 그럼 아시아 세션부터 갈까 했는데 아시아 세션은 1분 빼고는 놀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할게요. 대신 마지막 총평 때 코스피 월요일 대응 전략 좀 구체적으로 갈 테니까 또 즐겁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유럽 세션 갑니다. 우선 유럽 세션 시작하기 전에 아시아 세션에서 미국 지수 선물이 분위기를 이야기해보면 전일 마감 때 변동성을 죽이기 위해서 위쪽으로 지수를 종가 무렵 바짝 끌어다 놨죠. 그래서 아시아 세션 시작하고 나서 몇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니케이 지수의 오프닝 가격을 무리하게 위쪽으로 끌어다 놨기 때문에 시초가에는 한번 슈팅을 주고 나서는 유럽 세션 시작할 때까지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함께 나타난 리스크 오프들이 모습들이 있었는데 우선 달러가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 초반만 해도 제법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간 잘 나갔던 구리가 LME 세션 오픈하고 나서 장 초반부터 무려 1.59%의 급락을 줬는데요. 사실 이 하락도 2단 하락이 나왔거든요. 1단 하락 나오고 그 다음에 추가 언더슈팅 나오는데 이게 1시간도 안 돼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좀 시겁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요. 기름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 58불 아래에서 끝난 게 영 좀 찝찝하다라고 했었죠. 근데 유럽 세션 초반에는 57.5달러까지 깼어요. 다행히 이제 브렌트는 60달러를 깨진 않았지만 60.35달러까지 밀린 등 초반에는 어쨌든 그 리스크 오프 현상이 나름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종목 굴이랑 기름 요거 다 시장이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커머디티 섹터죠. 이게 어떻게 마무리되는가에 따라서 사실상 다음 주가 강세장 지속인지 아니면 조정장일지를 주목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 해피하게도 이 미국 세션 마감 때는 모두 강력한 양봉으로 마감됐습니다. 뭐 기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사우디 뒤를 더 이상 안 봐주는 거 아니냐 다른 그런 우려 때문에 유가가 올랐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좀 꿰다 맞춘 것 같고요. 매주 토요일 날에 발표하는 이 오일 리그 카운터, 그러니까 미국이 이 셰일 오일을 파내는 장비가 몇 개가 활성화돼서 돌아가고 있느냐를 발표하는데요. 지난주에 기름값이 좀 빠르게 오르면서 야, 과연 이 셰일 오일 카운터가 늦을 거냐 말 거냐 뭐 사람들이 두근두근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오르겠죠. 뭐 기름값 오르는데 당연히 더 퍼내야죠. 그래서 오늘 새벽 3시에 397개로 또 크게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오일 리그 카운트가 늘어나네? 그러니까 기름값 오르면 생산도 같이 늘어나네? 그러면 사실 조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었을 텐데 오늘 기름값 밀리지 않았어요. 예. 자, 그러면 뭐가 팩트냐? 네, 인플레 냄새죠. 그리고 오일 리그 카운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2019년 이후에 그러니까 2019년 이전에는 그 700개에서 900개 정도가 이제 기름 퍼내는 장비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의 기름 레벨이 50에서 60달러에서 와리가리 했었죠. 자, 그런데 그때도 인플레액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이 나오면서 패대기를 쳤죠. 자, 여기서부터 좀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그래도 한번 좀 천천히 얘기하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이후에 기름값이 마이너스 가는 사태가 나면서 원월물 기름들이 가격이 쭉 떨어집니다. 이걸 뭐냐면 텍사스 그러니까 그 오일 퓨처스 커브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달 뒤에 만기, 2달 뒤에 만기, 3개월, 그 다음에 이렇게 6개월, 9개월, 이렇게 장기 월물들이 이제 옵션 가격이, 선물 가격들이 이제 쭉 있는데요. 단기 월물이야 당연히 최근에 그 현물 가격을 반영을 하죠. 그런데 장기물은 당장 반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 때 원유 가격이 단기물은 마이너스 가더라도 장기물은 그렇게까지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그 장기물로 갈수록
그래도 5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기 평균 선물 가격에 원유 생산업체들이 매도 해지를 넉넉하게 해놓았어요.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작년 하반기 영상 올릴 때 원유 생산업체들이 48달러대에서 무지하게 매도 해지를 해놨다고 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올해 레벨업이 되기 시작하더니 지난주에 위로 뚫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원유 생산업체들은 매도 엣지를 풀든지 아니면 신규 굴착 장비를 재가동해서 더 높은 가격에 매도 엣지를 하려고 하겠죠. 자, 그런데 굴착 장비 수입 평균치에 이제 절반밖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오일리그 카운터가 지금 397개로 발표됐는데 제가 평균 가격이 평균적으로 그 기름이 50에서 60달러 할 때 팬데믹 이전에 오일리그 카운터는 700개에서 900개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죠. 즉 아직도 한 3, 400개는 더 장비를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비 돌리는 거는 아직 원유 매도 해지가 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장기 월물 선물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새 장비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그대로 이익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름 주식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원월물 기름 가격 곡선이 상향된 것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가 슬슬 나오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기름만이 아니라 구리 가격도 사실상 신고가를 기록했죠. 자, 이러면 인플레예요. 자, 그리고 통화시장에 장중 제법 조정받았던 거 비달러들이 죄다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종가만 놓고 보면 달러 인덱스가 전일비 약간 올랐으니까 이거 뭐 상승한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0.03% 오른 것 같고 상승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장중 분위기는 어쨌든 나름 초반에는 이익 실현이 강하게 나왔는데 비달러들이 미국 세션 시작하면서 리스크 오프에서 다시 온으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강하게 반등을 했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유럽 증시도 체크를 해줘. 유럽 증시는 닥스가 갭 다운을 했어요. 장 초반에 일단 닥스 기준 14,000포인트를 깨서 출발을 했죠. 그러면서 또 초반에 매도가 제법 강하게 나와요. 이때 참 헷갈리는 게 왜냐면 출발 자리가 14,000포인트를 깨서 아래로 민다고 하면 전일이 양봉을 아래로 까 내려가는 음봉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번 주 주봉을 음봉으로 마감시키는, 즉 시장이 쉬어간다는 얘기인데요. 주변 상황들 봤을 때 모두들 리스크 오프 상태라서 지수의 눌림도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근데 시장 반응이 좀 어색했던 게 누가 추세로 현물 매도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진짜 리스크 오프잖아요. 그러면 변동성 상승과 함께 반등을 제대로 안 주는 그런 꾸준한 현물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최근 증시 흐름은, 유럽 증시 흐름은 대단히 수동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주긴 했는데 딱 기술적으로 손절매를 불러오는 수준까지, 그러니까 전일 장중 시가선을 살짝 깬 것으로 첫 1시간 언더슈팅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현물 매도가 적극적으로 나왔다기보다는 시장이 이익 실현이 나와서 그냥 가볍게 밀린 겁니다. 진짜로 추세적으로 밀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독일은 장마감까지 아주 작은 반등을 했죠. 그리고 그보다 더 암 걸리게 만드는 영국 시장은 이 자식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흔들었어요. 우선 장 초반에, 장 시작 전이죠. 영국 4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 최악을 가정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뭐 나쁘진 않았어요. 물론 안 좋았지만. 예. 그래서 영국 증시는 유럽 증시와는 달리 초반 15분에는 롱이 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이 1% 패대기가 나오니까 영국도 어쩔 수 없이 상승폭 싹 반납하고 밀리는데 똑같이 이제 전일이 양봉을 싹 갚는 마이너스가 나와요. 0.7% 밀었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 방향이 엇갈립니다. 유럽 증시에서 독일은 반등이 약했는데 영국은 굉장히 세게 반등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반등 이후에는 뭐 조정도 안 줘요.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상승세 보이면서 미국 세션 시작하면서 미국 세션 조금 올라오니까 영국은 아주 그냥 폭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영국은 거의 2주 동안 개 고생시킨 것을 위로 돌렸어요. 나쁜 놈들. 그 2주 동안에 거의 매일 양싸대기를 후드려 패댔으니까 얼마나 많은 추세 추종자들이 다쳤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어쨌든 마감은 잘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유럽 세션에서 또 하나 챙겨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장기 채권입니다. 장기 채권들이 아주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물론 1등은 영국이고요. 당연히 장기 채권 하락은 팬데믹 회복 분위기에 대한 베팅이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베팅이고요. 근데 조금 걱정되는 게 유럽은 오랫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이너스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사실 이거 내용면으로는 아마겟돈이거든요. 물론 아직은 지금 파티 중이니까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글로벌 시장, 그 채권 시장에 베팅을 한다고 하면 미국 채권 사고 유럽 채권 매도할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 국채랑 독일 국채의 스프레드가 이제 대충 고점에 왔다 싶어요. 각국이 펀더멘털이 중요하긴 한데, 만약 유럽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유로화가 강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저는 약세로 돌면서 시장이 크래시가 날 것 같아요. 아유, 이거 논리가 시황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유럽 장기 채권들이 부서지기 시작했다. 이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자, 유럽 세션 요약합니다. 유럽 장 초반에는 시장이 위험 회피를 했으나 전부 기술적인 그런 흐름이었고, 미국 세션 오픈하면서는 아주 강하게 리스크온이 되더니만, 장 마감에는 증시가 됐던 커머디티가 됐든 모두 개폭등 마감을 했다. 요 정도로 요약을 하고 미국 세션 가겠습니다. 자, 미국 세션 분위기는 그 극강의 수렴 상태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든 쏴라 할 분위기였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번 미국장 한 주간에 분명히 숏돌이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제법 대량으로 나왔었고요. 그런 가운데 시장 자체의 거래량은 굉장히 낮았죠. 그래서 분명 어디론가 방향성을 쏘긴 할 텐데 섣불리 선빵으로 매도를 치고 싶진 않고, 또 매수도 뭔가 탄력이 약간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장 초반에 언더슈팅이 나오면서 미국 지수도 약간 눌렸었죠. 그런데 그래도 본장 시작 전에는 S&P 기준 3,900선 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장에 딱히 뉴스 플로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수 매도 공방만이 시장 방향을 결정한 것 같은데요. 그 시장이 그 두 차례의 프로그램 매도를 어쨌든 소화를 해낸 상황에서 장 후반 들어서 그렇게 프로그램 매도를 일으킨 쇼포들이 과연 다음 주 월요일 휴장을 맨몸으로 오버나이트 할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유럽 세션 마감이 워낙 좋게 끝났죠. 그러니까 미국 세션도 유럽 마감 때까지는 뭐 거의 역사적 고가 근접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또 희한한 게 그쯤 오면 거래량 터지고 손바뀜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고가권에서 거래량이 안 터지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정석이지 않습니까? 시간 가면 돌파예요. 근데 바로는 돌파를 안 시키고 유럽 마감하고 나서 다시 오후장에 3,910선까지 눌려요. 근데 당연히 더 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매도한 애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마감 1시간 남겨놓고 쇼포들이 이젠 똥줄이 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손절매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손절매가 손절매를 일으키면서 지수가 마감 때 신고가 갱신했고요. 그 뒤로도 S&P 선물은 거의 더 10포인트를 더 위로 달려서 종가 최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중 거래량도 사실 마감에 저렇게 터진 게 아니라면 전일보다 더 낮은 거래량을 보였을 텐데요. 결국 오늘 증시 신고가 마감은 이번 주 중에 숏 베팅했던 애들이 손절매를 해서 올라간 거라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다음 주 초에도 어쨌든 위로 더 열려 있어 보입니다. 경제 지표로는 0시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었어요. 기대 지수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컨센서스 대비 나쁘게 나왔는데 시장은 지금 지표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전혀 시장에 반응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좀 더 보면 유럽 장기 채권 빠지면서 미 국채도 장기물 중심으로 하락이 강하게 나왔죠. 자, 그런데 장기 채권과 골드가 같이 움직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오늘 골드 보합까지 올라왔는데요. 네, 골드는 그냥 수급이 전부입니다. 일단 골드는 전일 센 음봉을 맞고는 유럽 세션 계속 눌렸어요. 그런데 그 유럽 세션 초반에 리스크 오프 상황에서 골드가 1812달러까지 밀리거든요. 자, 제가 근데 지금 말한 게 틀린 게 말한 게 아니에요. 보통의 상식으로는 리스크 오프이면 골드 상승이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리스크 오프 상황에서 골드가 밀렸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뭐 시장이 위험하면 금값이 오르더라. 이런 건 제발 잊어버리시길 바라요. 정말 큰 리스크 오프 상황에서는 금도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잘한 일중 흐름에서 골드는 그냥 수급입니다. 아무튼 유럽 시장 반등하니까 다시 골드는 1820선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계속 유럽 채권 밀리고 미국 세션 유럽 채권 밀릴 때 1812달러까지 밀립니다.
그런 매도 압력이 있는 가운데 매수 압력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렴 과정 거치다가 0시 40분에 강력한 커버링이 나와서 1830달러까지 올라가요. 물론 그 뒤는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골드가 뭐 나름 장중에 저가 치고 뭐 14달러 가량 반등을 해서 아래 꼬리 길게 단 마감을 합니다. 자, 정리하면 미국 세션에서 뭐 유럽 세션 마찬가지로 장기 채권 약세가 있었고요. 지수는 숏돌이들이 손절매가 나오면서 장마감 1시간 앞두고 신고가 갱신했다. 그리고도 이런 분위기가 결국에는 코로나는 가고 봄이 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개별 종목 보면 트위터가 계속 신고가 냈고요. 기름 주식도 금융 주식도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양호한 분위기로 마감됐는데 사실상 지수 선물이 현물 본장 마감 후에도 오버슈팅이 나죠.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은 또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월요일 전략도 세워볼게요. 한마디로 리스크 온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시장은 뭐 만기주에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숏돌이들이 위쪽을 단단히 틀어 막아놨는데 우리 슈퍼개미께서 장 마감 1시간 남겨놓고 콜옵션을 시원하게 질러줬죠. 148억. 야, 대단하십니다. 자, 월요일에 보상을 받으실 것 같아요. 문제는 월요일이 잔존일 25일짜리 장기월물이 시작되는 날이고 또 쿼드러플 위칭 만기인 3월물이 당월물이 돼서 거래되는 날인데 그리고 미국 시장도 놀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옵션 가격이 빠질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차익 거래도 활발하게 나겠죠. 그러니까 델타를 상방으로 옵션 매수를 하면 웬만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올해 1월물의 그 개폭등 장세를 생각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뭐 그건 이제 이후에 얘기하겠는데 어쨌든 최소한 주식 롱 포지션 갖고 계신 분들은 훈훈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콜매도 해치가 붙어있는 분들은 행사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롤링업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롤링업 수요까지 고려하면 최소한 오전장에 콜옵션 눌린 일은 별로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혹여 우려되는 부분이 이야기하면 그 사실 시장이 장중 패턴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종가에 올릴지 장 초반에 눌렀다 올릴지 아니면 뭐 콜 폭발시키면서 올릴지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시장이 카운터파티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달라 있는데 그냥 전체적인 뷰가 어떠하던 것만 얘기해보면 강세장이다. 그러나 대응은 시장 움직임에 따라 달리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콜옵션을 롤링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처음에 빠르게 위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뭐 적극적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강하게 눌러서 이제 시작을 한다. 또는 뭐 초반에 눌렀다. 그러면 롤링업을 미루고 오히려 델타를 약간 롱을 좀 키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해지를 좀 줄여보자는 거죠. 그만큼 시장을 강세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연기금이 대놓고 3,200선 이상에서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줄이겠다 한 상태죠. 뭐 밴드는 3,300까지도 열려놓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월요일 시장이 제법 오르게 되면 연기금이 아마 주식 매도를 좀 늘릴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주도적인 개인 그 매수 주체였던 개인들이 본인들이 최근 평균 단가인 420소 5호선을 어쨌든 넘어서 출발할 것 같은데 여기서 과연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할지 요거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한 주가 이렇게 갔어요. 연휴가 있었는데 올해 연휴는 뭐 가족 모임도 못하고 이게 뭐 연휴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반트에 있는 이 벽제갈비 생각이 유난히 나는 하루네요. 남은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간만에 쉐린이 새해 인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쉐린? 새해는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버시고요. 올해 구독자 10만 가자! 야, 오랜만에 말 잘했다. 쉐린아, 고마워. 열심히 할게. 수고하셨습니다.